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0일이고요. 4월 20일 NBA 경기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4월 21일 내일 경기에 대해서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스턴 대 시카고 경기는 사실 담으려고 했었다가 보스턴의 좀 주전 라인업에서 좀 GTD가 좀 떠서 이게 한 명 정도만 빠져도 보스턴 사이드를 볼 텐데 두 명 정도가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하자고 했는데 보니까 네, 스마트랑 워커가 다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이게 시카고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 경기는 패스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필라델피아랑 골스, 네, 이 경기는 사실 어저께 고민을 했었던 건 그 커리 형제가 퀘스천어블이 떠갖고 변수는 커리 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커리 형제는 둘 다 나오고 예정에 없었던 벤 시몬스가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금은 좀 위태위태한데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커리가 거의 신리 모드잖아요. 네, 뭐 컷해식이 신리 모드인데 뭐 이런 모드라면은 뭐 벤 시몬스가 뭐 왔었어도 과연 제어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감히 인간이 신의 영역을 뭐 예측하려고 했었었던 것 같은 뭐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골스가 승리를 거둬서 적중되지 않았고요. 샌안토니오와 인디애나 경기는 아침에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뭐 사보니스도 빠지고 터너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쉽게 인디애나 승을 뭐 인디애나가 패배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샌안토니오가 이 부분은 뭐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오늘 뭐 연장이 꽤 이렇게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미러키 대 피닉스 경기는 연장까지 갔었었는데 막판에 보면은 그 부커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갖고 요거 하나를 넣으면서 피닉스가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이 부분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덴버랑 멤피스, 요 경기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 제가 어저께 보면서 멤피스 쪽에 발렌슈란스가 확실히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덴버 사이드를 보자 숫자 무시하고 했는데 머레이 빠진 부분 양팀 두 팀의 2옵션들이죠. 뭐 발렌슈란스나 머레이나 2옵션들이 빠진 부분이 되게 좀 타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머레이가 빠지더라도 요키치가 뭐 포인트 센터잖아요. 그래서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포인트 센터 요키치의 그 포인트 가드는 부캐지 본캐는 또 아닌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캄파조 선수 하는 거 보니까 덴버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른 팀이 됐었었는데 다시 지금은 또 한 단계 내려앉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참 우여곡절 끝에 2차 연장까지 갔었지만 덴버가 승리는 거뒀었지만 뭐 우리의 핸디값은 극복하지 못해서 적중이 안 됐고요. 레이커스 유타는 뭐 쉽게 갔습니다. 이 부분은 뭐 쉽게 가서 적중이 돼갔고 오늘 뭐 경기는 그냥 이렇게 뭐 평타보다 평타 정도 그냥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4월 21일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일 4월 21일 경기가 5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어서 우선은 그냥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는데 우선 첫 번째 경기 애틀란타 대 올랜도 경기는요. 이 경기는 사실 핸드값이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애틀란타가 물론 지금은 이제 강팀이 됐고 올랜도는 확실히 탱킹을 밟고 있지만 그래도 12.5는 조금 좀 무리수가 있는 핸디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좀 정리를 라인업을 좀 보면은요. 보시면은 뭐 애틀란타도 뭐 갈리날리라든지 뭐 토니 스넬이라든지 레디시 헌터 다 이렇게 좀 벤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다 아웃된 상태이고 올랜도가 어느 순간 보니까 콜앤서니가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온 게리 해리스도 있고 그리고 오케케 그리고 카터 윌리엄스 요렇게 보면은 그렇게 라인업이 막 그렇게 우리가 트래쉬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마진값은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핸디 조건이 12.5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니볼에서는 패스를 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뭐 요 부분 뭐 애틀란타에 좀 이렇게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토니볼에서는 선별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경기로 다뤄볼 경기는 뉴욕 대 샬럿입니다. 네, 보시면은 뉴욕이 지금 6연승 중입니다. 네, 5연승을 거두고 있다가 네, 지난번에 그 저기 뉴올리언스를 잡으면서 6연승 갔었었죠. 그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뉴욕이 5연승 갔으면 한번 부러질 때 됐다고. 근데 6연승 갔습니다. 네, 조금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우선 초안은 샬럿 쪽으로 잡혔어요. 네, 샬럿 쪽으로 잡혔고 샬럿이 또 마이너스 6.5 핸디값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요 경기 라인업을 보면은 그래도 라인업 현재 뭐 라멜로 볼이라든지 몽크라든지 헤이워드가 다 아웃된 상태지만 그래도 그 지금 남아있는 라인업으로는 그래도 뭐 나름 베스트를 꾸린 것 같아요. 뭐 PJ 워싱턴이라든지 그레이엄은 뭐 퀘스처너블이죠. 그리고 테리 로지어라든지 브리지스 네, 이런 식으로 네, 우선 구성이 됐고요. 뉴욕은 네, 알렉 벅스가 그 저기 바이러스 프로토콜 걸렸고 미첼 로빈스는 네, 발목 골절이죠. 네, 그래서 아웃된 상태고 뭐 최근에 뉴욕이 계속 꾸려가고 있는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세부 데이터 한번 보고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최근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을 보면은요. 뭐 뉴욕이 숫자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죠. 뉴욕 숫자는 네, 이거보다는 좀 숨겨진 숫자가 더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워낙에 수비 중심적이고 늠농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네, 뉴욕이 숫자가 더 낮지만 절대로 낮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샬럿 같은 케이스도 뭐 최근에 좀 이렇게 4연패를 했었지만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아주 경기력이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최근 경기력은 승리는 할 수는 없다고 EFF는 128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맞대결 보면은 네, 맞대결은 뭐 샬럿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뭐 맞대결은 비중이 작고 그렇게 큰 의미를 뭐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 구분되지 않은 그냥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뉴욕이 좀 압도적으로 앞서네요. 16점 정도 마진이 차이가 나고 예, 뉴욕이 최근에 너무 잘했네요. 네. 그리고 경기력도 뉴욕이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숫자를 보니까 살짝 좀 쫄리는 감이 있긴 한데 네, 요 경기는 네, 그래도 핸디값이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샬럿 사이드를 보고 뉴욕이 6연승이면은 다시 한번 좀 부러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뉴올리언스랑 브루클린인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핸디값이 나왔죠. 네, 뉴올리언스가 마이너스 2.5를 받았습니다. 근데 초안은 네, 브루클린 쪽으로 잡혔고요. 뉴올리언스는 현재 3연패 중이고 이상하게 TBS 값이 14대 0이 나왔어요. 브루클린에서. 갑자기 내일 어빙이 안 나와버리고 뭐 이런 일이 없는 이상 저는 우선은 브루클린 쪽으로 좀 강하게 조금은 좀 믿음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브루클린은 지금 또 네, 보시면은 라인업을 보시면은 우선 어빙이 들어가는 있는데 이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갑자기 뭐 지구가 네모나다고 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네, 라인업을 좀 볼게요. 뭐 어빙, 해리스, 랜드리 샤멧. 요새 랜드리 샤멧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제프 그린, 브레이크 그리핀.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보면은 뭐 베스트 5가 다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뉴올리언스 쪽은요. 근데 백코트 쪽은 확실히 브루클린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프론트 코트 쪽이 과연 네, 뭐 잉그램, 자이언 윌리엄슨을 네, 브루클린 프론트 코트가 잘 제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사실 뭐 알드리지도 이렇게 띄워줬었고 해서 네, 뭐 뉴올리언스를 잘 잡았었었는데 내일 경기는 뭐 듀란트 하드는 다 안 나오고 그리고 벤치에서 쏠쏠한 역할을 해줬던 존슨도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최근에 엄청 쏠쏠했죠. 올해 최고의 브루클린 그 유망 발굴은 뭐 클렉스턴 같은데 클렉스턴도 네. 내일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그리핀이랑 뭐 디안드레 조던 나오겠죠. 디안드레 조던이 뭐 내일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조금은 좀 궁금한 부분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 요 경기 세부 데이터 보고서 선별하도록 할게요. 네,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요. 네. 브루클린이 10점 정도 앞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뉴올리언스도 공격에 완전 특화된 팀이기 때문에 123점이긴 하지만 여기선 좀 허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경기력은 브루클린이 이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맞대결 봐도 네, 브루클린이 좀 세게 이긴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두 팀 3점 슛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뉴올리언스 최대 약점이 3점이죠. 론조볼 같은 선수가 3점 뽀록 터져주지 않는 이상, 네, 3점이 뉴올리언스가 별로 좋지 않죠. JJ 레딕도 딴 데 가버리고 해서, 네, 3점이 저는 뉴올리언스 최대 약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은 맞대결에서도 역시 브루클린이 이긴다라고 나오고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네, 요건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도 우선은 요 경기는요, 네, 저는 14대 0 나왔으면은, 그리고 브루클린이 마인 값까지 프렌 값까지 받았으면은 저는 브루클린 사이드 쪽으로 봅니다. 근데 좀 불안불안해요. 이렇게 브루클린 아무리 지금 듀란트 알드리지 하든 다 빠지고 벤치 선수들도 많이 빠졌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뉴올리언스 사이드로 뭔가를 준 걸 보면은 내일 갑자기 브루클린에 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살짝 듭니다. 네, 이제 이상한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포틀랜드 대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네, 최근의 경기를 보면은요, 두 팀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고 맞대결은 포틀랜드가 좋아요. 잠시만요. 이게 이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제가 잘못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방금 정정했습니다. 제가 답안지 밀려 쓰듯이, 네, 요 승리를 클리퍼스 쪽에 적어야 되는 거를 포틀랜드 쪽에다 잘못 적었습니다. 지금은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네, 숫자가 좀 바뀌었죠? 네, 13.5인데 잠시만요. 내일 포틀랜드 홈은 맞나요? 잠시만요. 네, 포틀랜드 홈은 맞네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했고요. 클리퍼스가 다 이기는 경기력을 갖고 있고 최근 5경기 경기는 포틀랜드 클리퍼스 다 좋습니다. 그리고 10점 정도 마진값 차이가 나고요. 핸디는 포틀랜드가 7.5를 받았습니다. 라인업을 보면은 네, 내일도 아이고 너키치랑 릴라드가 다 아웃됐네요. 네. 그리고 내일 네, 제퍼슨 거의 라인업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요 전 경기가 생각이 나요. 전 경기에서 클리퍼스가 거의 1쿼터, 2쿼터 초반에 30점 가까이 가비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포틀랜드가 이걸 따라갔습니다. 네, 따라가다가 결국은 클리퍼스가 마이너스 핸디 값은 그때 했었었는데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내일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보시면은 릴라드 너키치가 다 빠져 있고 클리퍼스는 둘 중에 한 명 또 무슨 갑자기 또 아이고 데이고 하면서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네, 주전 최근에 꾸린 주전 라인업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경기 데이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아주 점수대가 괜찮습니다. 네, 근데 득실 마진은 네, 클리퍼스가 조금 더 좋고요. 3점이 네, 거의 클리퍼스가 지금 3점 거의 최상위 팀이죠. 네, 그래서 근데 포틀랜드도 3점은 좋습니다. 근데 EFF 마진은 거의 동타고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 갖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클리퍼스가 맞대결에서는 143대 112로 네, 확실히 앞섭니다. 그리고 클리퍼스가 승리하는 경기력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최근 원정과 홈 구분되지 않은 5경기를 보더라도 점수 차이는 조금 납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저는 네, 이 경기는 그래도 7.5 값이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클리퍼스 사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크라랑 미네소타 이걸 다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인데 이거는 그냥 네, 딱히 다루진 않을게요. 네, 근데 참고만 하십시오. 이거는 선별은 하진 않을 텐데 그리고 또 요거 기준점이 바뀌었습니다. 네, 내일 네, 미네소타랑 세크라는
아이고. 보시면은 세크라가 원래 2.5 마헨을 받았다가 4.5로 바뀌었어요. 기준점이. 네, 근데 토니볼 초안에서는 미네소타로 잡혔는데 문제는 네, 저는 요 기준점이 이것 때문에 바뀐 것 같거든요. 카렌서니 타운스가 내일 뭐 GTD가 걸려 있어요. 근데 원래 2.5였다 4.5로 바뀐 거 보면은 그냥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뭐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참 두 팀 거의 이제 미네소타는 확실한 탱킹 쪽으로 갔고 세크라는 아직까지는 네, 플레이인 토너먼트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경기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네, 근데 이 세크라가 이길 수 있는 조건값이 있죠. 네, 이길 수 있는 조건값은 폭스, 힐드, 반즈, 홈즈 이렇게 다 나와야지 이길 똥 말똥한데 내일 이미 홈즈가 빠졌습니다. 뭐 그래도 뭐 화이트사이드 뭐 잘하는 선수죠. 그리고 미네소타도 타운스 없이는 뭐 이길 똥 말똥 이길 수 없는 팀이죠. 네. 네, 그래서 우선 이 경기는 네, 제가 가볍게 그냥 숫자만 보여드리고 네, 만약에 토니볼에서 선별한다면 뭐 이건 라인업 보고 가야겠지만 미네소타를 그냥 찍을 텐데 네, 뭐 딱히 선별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마지막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 뭐 홈과 원정 구분된 경기력 보면은 그냥 아주 실점이 그냥 저세상 실점입니다. 뭐 마이너스 11점, 130점 실점하는 팀이 미네소타고요. 그리고 106점 넣고 115점 실점하는 팀이 네, 세크라입니다. 뭐 여기는 마이너스 11점, 여긴 마이너스 9점. 뭐 득실 마진 아주 그냥 둘 다 형편없고요. 근데 또 EFF는 131점으로 그 와중에 또 이건 미네소타가 좋아요. 근데 두 팀 다 승리할 수 없는 경기력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최근 맞대결은 그래도 미네소타가 근소하게 이겼습니다. 근소하게. 예. 보시면 114대 112로 근소하게 이겼는데 뭐 이거는 타운스가 나온다라는 조건하에서겠죠. 그리고 최근 5경기 살펴보면은요. 예, 정말 누가 여기는 정말 누가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로 둘 다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최근 5경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마이너스 12점 득실 마진이 여긴 마이너스 6점 정도 되고요. EFF는 121대 122 둘 다 이 정도 경기력은 승리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총 5경기인데 네, 우선은 뭐 토니볼에서 그나마 선별을 했었던 거는 뭐 샬럿, 브루클린, 클리퍼스 네, 요 정도가 되고요. 미네소타는 뭐 요건 라인업을 한번 보고 가십시오. 요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구독자분들 자유이고 선택이고요.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소액으로만 소소하게 그리고 재미로만 참여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